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어김없이 1인 1, 1일 1 자소서 문항 분석 제 LS 전선 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채용 공고를 한번 볼까요? 제 상시 채용이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뭐 어떤 인원을 뽑고 하는지까지 좀 캡처가 잘못됐네요. 좀 쫙 지우고 음, 예, 개발자 IT죠. IT 전기공학, 어, 전장 부품 설계, 뭐 전자 쪽이 되겠죠. 그리고 예, 영업 쪽, 그리고 쪽. 저는 이제 뭐 대학교 때 하긴 썼었는데 이제 전선 전력망 관리 뭐 전력 회사랑 이제 추가로 뭐 전자 부품을 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우량한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. 예, 금속정 그리고 설비 관리. 이제 이런 회사들은 되게 좀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뭐 전력, 뭐 전선, 뭐 한국전력 사실 이제 뭐 이런 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에요. 그래서 아예 지원할 때부터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적인 거나 한각적인 거를 좀 보는 편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가 지금 상시 채용이어가지고 막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잖아요. 이제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 거예요.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이제 인사이동도 하면서 이제 빈 곳에 어떤 특정 인원을 넣겠다.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상시 채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인력의 수급에 따라서 채용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어김없이 음. 네, 이거는 뭐 석사인 경우니까 좀 이따 논의로 하고 자, 여기서 또 순서를 한번 또 정해야 되겠죠, 당연히. 이거 아주 그냥 야, 이거 좀 표현이 좋네요. 해시태그. 예,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드나요? 당연히 뭐 2번이죠, 이제. 너 왜 이 분야의 직무를 하고 싶냐? 라는 얘기가 많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요. 어,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가장 큰 그냥 성취감 아니에요. 가장 큰입니다. 일단 3번이고요. 음, 야, 이 경력 쌓는 경우 이렇게 또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이제 학부생이지 뽑는 거는 좀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참 현실이죠. 그래서 아유, 또 안 되네. 잠시만요. 네. 자, 그래서 여기서 그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자세히 적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,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직이 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석사인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이 이제 그 상시 채용이고 이제 대졸 신입사원 뽑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력직을 좀 우대하겠다 석사나 이제 좀 약간 이제 씁쓸한 문항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도
꼭 안 쓸 적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해주시고, 그럼 결국에는 뭐 4번, 음, 이건 뭐 결국에는 단점인데, 뭐다? 업무상의 단점. 대부분의 이런 개인 성향 적을 때 진짜 자기의 바꾸고 싶은 모습을 적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회사에 지원하는데 나 진짜 나는 뭐 이게 진짜 치명적이야.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판단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솔직한 자기 모습 쓰지 말고 그냥 업무상의 여태까지 팀 프로젝트 하면서 내가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제 왜 받고 싶으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. 네, 이 흐름으로 써주면 됩니다. 네, 5랑 5는 중요. 그다음에 이제 1번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나타내는 상징도 이제 이 다음 순서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너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겠다. 그래서 뭐 예, 그냥 전반적으로 이 자소서 이 다른 문항들 이 세 개를 대표하는 거를 이렇게 백자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. 해시태그. 예. 그냥 뒤에 내용을 압축한 이미지로 백자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뻔하잖아요. 그쵸?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라든지 저 같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어, 사실은 이런 전선 회사들은 어, 직무 아니면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써줘야 돼요. 자, 그럼 직무로 쓰면 뭘까요? 그럼 내가 해당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나의 나의 준비된 거를 뭐 이렇게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도 좋지만 뭐 이런 거예요. 이제 막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만약 제가 경력직이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뭐 공모전에서 뭔가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.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영정보 ERP 시스템 전문가.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어, 완전 제로 상태였던 거를 이제 100으로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적으로 이런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,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적어서, 근데 그 기술이 뭐냐? 당연히 지금 LS 산전에서 하는 차세대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좀 주가 되는 어떤 뭐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나는 이 뒤에 이제 이런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경력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나는 무슨 전문가라고 해도 하는 게 이제 직무적인 측면이고요. 그럼 반대로 이 보수적인 회사를 위한 표현은 뭘까요? 어, 차라리 이런 거예요. 나는 상하관계가 뚜렷하다. 뚜렷한 지원자. 어, 뭐 ROTC라고 하면은 좀 뭐 상명하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쓰냐면 의외로 여기 내부에 있는 이런 직장들이 최근에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 이렇게 안정적으로 캐시를 버는 회사들은 그 인원이 계속 호봉제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후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얘는 오면은 이렇게 신입사원이지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겠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.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은행권이나 이제 되게 보수적인 그런 데서 이제 뭐 군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강조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런 LS 전선 이런 회사들도 오히려 이 회사를 이제 다닌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 보수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상급자나 하급자의 이제 그런 직급의 그 구분이 명확하며 그 업무상의 롤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중요히 여기는 타입이다. 그럼 그 직급에 맞게
행동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게 실제로 당신 나타내는 특징이 돼도 별 무리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자,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뭐 제가 뭐 누누이 말하지만은 한국전력도 있고 LS 전선도 있는데 왜 LS 전선이냐? 이 둘의 차이점 꼭 찾아내가지고 왜 LS 전선이냐고 쓰고 그리고 다른 제조업이나 이제 유통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는데 왜 여기서 너는 이 LS 전선이 있는 이 전선 이 전력 산업이라고 그러나요? 뭐 전방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제 그런 산업에 이거 후방 산업이겠네요. 이거는 영향을 받는 거니까. 이런 산업에 왜 전력 산업을 왔고, 그러니까 에너지죠, 에너지 산업을 왔고, 그 중에서도 LS전선, 한국전력 등 여러 가지 뭐 남동 발전인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왜 왜 LS전선을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으냐? 사실은 왜는 상관이 없어요. 다 똑같았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이제 노력을 해서 LS전선의 장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결국 직무예요. 너 왜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? 음. 근데 여기 당연히 이 남동 발전이나 한국전력, LS전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어떤 특정 이 산업에서의 이 LS전선만의 특장점을 꼭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. 음. 그리고 다음 한 분인데요. 여기 보면 가장 큰 성취감이라고 해놨잖아요. 그래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사건을 꼭 적어줘야 돼요. 가장 큰. 그냥 적당하면 안 돼요. 가장 커야 돼요. 그러니까 자세하게 과정을 묘사하게 달라는 건 너의 성취 경험을 물어보는 건데 성취 경험은 뭘까요? 그러니까 너가 인생에서 정말 치열하게 근성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경험을 쓰는 겁니다. 자, 근데 그냥 이런 히스토리가 없고 그냥 결과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. 여기서는 여기서 어떤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했고 실패를 통해서 어, 정신이 이렇게 한두 번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성 있게 업무를 해서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이거 뒤에 세 개만 있으면 안 되고요. 실패를 계속 반복했는데 그거를 어떤 멘탈이나 정신력으로 극복을 했고 그래서 결국 성과를 냈다. 그게 꼭 직무 관련된 거면 더 좋겠죠. 네. 꼭 들어가야 돼요. 가치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하는 거고,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의 이제 그 커리큘럼 그 작성을 할 때 꼭 필수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실패 사례를 넣어본다. 자,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 성향을 이렇게 뭐 했고 이 순서대로 중요하게 쓰고 이 1번은 2, 3, 4번을 압축한 자기만의 그 상징을 쓰시고요. 5번, 6번은 경력 사항, 그 논문 관련 이제 이런 이제 어렵다면 또 어렵지만 쉬웠다면 쉬운데 이제 이런 관련된 분야들의 분들은 정말로 그 증 포커스온을 해서 쓰는 게 좋겠죠. 뭐 해당 뭐 포괄적인 직무에서 자기만의 그냥 경험을 나열식으로 써주면 되고요. 근데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. 나 이거 했어요라가 아니라 너네 지금 LS 전선에서 앞으로 차세대 이런 전략으로 먹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이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지원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전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했고 이런 프로젝트도 했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너네 이런 프로젝트에 정말 도움이 나는 바로 실무로 투입될 수 있을 거다. 정말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논문 관련된 거는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. 결국에는 너네 미래 회사에 돈 버는 거예요. 너네 회사 미래 전략인 거예요. 차세대에 어떻게 돈을 벌 거냐. 그 안에서의 나의 논문이나 이런 전공 분야가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나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앞으로도 이 그 산업을 또 이해하고 있는 산업을 또 이해도를 적어주면 좋죠. 앞으로 에너지 산업은 뭐 스마트 그리드다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내가 전공했던 분야는
그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야에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흐름으로 준비된 전공 논문이나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. 예,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더 될 수 있거든요. 사실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예,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개인 카톡 좀 주세요. 필요하신 분들은. 예, 제 강의 흐름이고, 네,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카카오톡 SS 구독은 목표 유형 입사입니다. 이거 꼭 진짜예요.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